서양 철학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이죠. 여기에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플라톤이고요. 손바닥으로 땅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이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 제자 관계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과 대비되는 철학을 제시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 철학 전체는 플라톤의 그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라는 말을 했죠. 만약에 우리가 화이트헤드의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면 서양 철학은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플라톤이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발전해왔고 여전히 플라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서 철학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프레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지가 묶여서 뒤를 돌아볼 수조차 없는데요. 사람들 뒤에는 횃불이 있고요. 또 그 앞에는 높은 담이 있어요. 그리고 담 뒤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물이나 동물의 모형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묶여있는 사람은 횃불에 의해서 생긴 모형의 그림자만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동굴 속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는 그림자의 세계를 진짜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사슬에서 풀려납니다. 그는 동굴 밖으로 나가는데요. 동굴 밖을 처음으로 나간 이 사람은 눈이 부셔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물들과 동물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달과 별도 보고 태양까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동굴 속에서 본 것들은 진짜 사물들이 아니라 사물들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사람은 다시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묶여있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그림자야. 진짜는 저렇지 않아. 밖에 나가면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오, 그래? 정말? 빨리 나가자. 라고 할까요? 아니죠. 야, 이 미친놈아, 저거 안 보이냐? 저게 저렇게 생생하게 보이는데 그림자라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풀어줬는데도 동굴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네요. 동굴 밖은 위험하다는 거죠.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동굴 안은 가짜 세계이고 동굴 밖은 진짜 세계예요. 동굴 안은 현실의 세계이고 동굴 밖은 이데아의 세계예요. 동굴 안은 인간의 감각으로 경험하는 가시계이고 동굴 밖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지하는 가지계예요. 플라톤의 주장은 감각으로 경험하는 현실의 세계는 가짜이고 이성으로 인지하는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라는 겁니다. 동굴 밖으로 나간 사람이 바로 철학자입니다. 철학자는 이데아의 세계, 진짜 세계를 본 겁니다. 그리고 동굴로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진짜 세계로 같이 나가자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철학자의 말을 듣지 않고 동굴 안의 세계를 진짜 세계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영화 매트릭스로 설명해보자. 먼 미래 기계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기계들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인큐베이터에 가두어 놓고 키우는데요. 기계는 사람들의 두뇌에 직접 데이터 라인을 꼽아서 가짜 세계, 즉 매트릭스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매트릭스를 진짜 세계라고 믿습니다. 매트릭스 세계 밖으로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모피어스인데요. 모피어스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가짜 세계라는 것을 알아요. 모피어스는 다시 매트릭스의 세계로 들어가서 셀러리맨 앤더슨을 찾아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매트리스가 만든 가짜 세계야. 여기에 빨간 약과 파란 약이 있는데 빨간 약을 먹으면 매트리스 밖으로 나갈 수 있고 파란 약을 먹으면 영원히 매트릭스 속에 남게 돼. 하나를 선택해야 돼. 결국 앤더슨은 빨간 약을 선택하고 매트릭스 밖으로 나오게 되죠. 매트릭스 밖으로 나온 앤더슨은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요. 적응 시간을 거친 후에 나중에는 진짜 세계를 보는데요. 이것이 바로 태양빛이 완전히 차단된 폐허가 된 세계, 이게 진짜 세계죠. 여기에서 동굴 속의 세계가 가짜 세계이고 동굴 밖의 세계가 진짜 세계이듯이 매트릭스 속의 세계가 가짜 세계이고 매트릭스 밖의 세계가 진짜 세계인 셈이죠. 그리고 동굴에서 사슬에서 먼저 벗어난 사람이 바로 모피어스입니다. 동굴에서 사슬에서 먼저 벗어난 사람은
자신의 동료를 동굴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데 실패하지만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는 네오를 매트릭스 밖으로 데리고 나가죠. 동굴을 비유해서 우리는 5가지 형태의 존재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동굴 안의 죄수들이 보고 있는 그림자, 동굴 안의 사물들의 모형, 동굴 밖에는 사물들의 그림자, 동굴 밖의 실제 사물들, 그리고 태양. 여기에서 동굴 안의 그림자와 모형은 가짜이고 동굴 밖의 그림자, 사물, 태양은 진짜입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에도 위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태양 쪽으로 갈수록 더 진짜이고 동굴 속 그림자로 갈수록 더 가짜라는 겁니다. 예컨대 동굴 안의 그림자와 모형을 봅시다. 모형이 없으면 그림자는 존재할 수 없죠. 하지만 모형은 그림자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림자는 모형의 의존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모형이 그림자보다 더 진짜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동굴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물이 있어야 그림자가 존재할 수 있죠. 따라서 사물이 더 진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물이나 그림자는 태양이 없으면 볼 수 없죠. 이 모든 것들은 태양의 의존적인 존재예요. 따라서 이 태양이 가장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는 세계와 연관시켜 봅시다. 먼저 우리가 보는 그림이나 영화 같은 이미지들은 죄수들이 보는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이것들은 가짜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감각으로 보는 이 세계도 동굴 속의 모형일 뿐입니다. 이 모형은 그림자보다는 진짜에 가깝지만 그래도 가짜예요. 결국 감각으로 보는 세계는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는 동굴 밖에 있습니다. 동굴 밖의 사물들의 개념이 진짜라는 겁니다. 예컨대 마이클 잭슨도 사람이고 아리아나 그랜드도 사람이죠. 다르게 생겼지만 둘 다 사람이에요. 이러한 개별자를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과와 가방이 있는데요. 둘 다 빨개요. 이러한 개별자가 빨갛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빨강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빨강과 같은 개념들이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데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이데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고 빨강이라는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빨강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데아만 있는 건 아니죠. 정의의 이데아, 사랑의 이데아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굴 밖의 사물이라는 겁니다. 동굴 밖의 사물들이 바로 이데아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이데아들 중에도 위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데아 중에 이데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의 이데아라는 겁니다. 이 선의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이데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선은 바로 굿, 좋음이라는 말이에요. 좋음의 이데아가 이데아 중에 이데아라는 말입니다. 태양이 있어야 사물들이 보이는 것처럼 선의 이데아가 있어야 다른 이데아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화이트헤드는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라고 했습니다. 서양 철학은 플라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즉 진짜와 가짜,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프레임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철학을 체스로 비유하자면 플라톤이 체스의 룰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 이후의 서양 철학은 체스판에서 누가 이기냐를 두고 싸움을 해왔던 겁니다. 이러한 이원론적 프레임은 기독교 사상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이고 이 땅의 나라는 가짜라는 기독교 프레임과 똑같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플라톤의 좋음의 이데아, 즉 굿의 이데아를 기독교에서 오를 하나 빼고 God이라고 부른 것이라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이원론 프레임 속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목적론입니다. 가짜의 목적은 진짜가 되는 것이고 현실은 이상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나타난 것이 바로 변증법이죠. 가짜는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서 진짜가 되고 현실은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론과 변증법은 서양 철학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주제가 됩니다. 정리합시다. 첫째,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현실과 이데아, 진짜와 가짜, 가시계와 가지계를 구분하는 이원론적 프레임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플라톤은 현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데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의 이데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데아 중에 이데아가 바로 좋음의 이데아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플라톤의 이러한 이원론 프레임은 서양 철학 전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상
플라톤의 이데아론이었습니다.